어느 날에는 목적지를 딱 도착했는데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막 난리나 막 울고 불고 왜 오냐고 배낭꿈만 남은 거야. 이렇게 배낭을 맨날 왜? 근데 배낭꿈만 남은 거? 어떻게 남을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조혜리 언니 모셔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아유, 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요? 네. 이런 정말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사실 우리 혜리 언니 만나면 입이 자꾸 이렇게 귀 쪽으로 가요. 너무 좋은 기운을 많이 주는 사람이고 재미있는 언니이고 참 기분을 좀 좋게 하는 언니 같아요. 그쵸?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혜리 언니 나오면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네. 관심 가지시고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혜리 언니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제가 또 오늘 대신해서 한번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우리 혜리 언니가 어떤 직업을 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모르는 사람은 안 돼. 모르는 사람은 끼지 마세요. 아시는 분만 들어오세요. 네. 자, 우리 조혜리 언니는 북한에서 열차 승무원이었어요. 북한에서 열차 승무원은 우리나라 뭐 대한항공 승무원급에 그렇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여성. 어렵게 대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혜리 언니에게 오늘은 북한 승무원을 하면서 느꼈던 그 뇌물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에피소드들과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열차 승무원, 대한항공 승무원 뭐 이런 비행기 승무원 말고요. 열차 승무원들을 보거나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북한 승무원이 본 대한민국의 열차 승무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니, 나는 열차 승무원하면 북한처럼 매 차에 한 명씩 앉아있고,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매 칸마다 하나 있죠, 북한에. 네. 그래서 처음에 기차를, 이게 KTX를 딱 탔는데, 자리를 별 딱 구매해갖고 제 자리에 앉았잖아요. 네. 딱 지나가는데 눈 마주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왜냐면 잘 보여야 될 것 같아갖고. 왜 잘 보여요? 혹시나 짐이라도 막 내 짐 보자, 뭐 어떻게 하지? 짐에 뭐 폭탄 있었어요? 아니, 폭탄 같은 소리 하겠어. 근데 사람이 무슨 뭘 보고 뭐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괜히 죄지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기차를 타면 검열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실제로 그 당시는 제가 검열을 했다 하지만 또 여기 오는 또 당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눈도 안 마주쳐. 나 당당하게 차표를 사갖고 앉았는데 내가 여기에 자리가 있는 자리에 앉았는지 표를 구매했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좀 약간 과자 같은 것 좀 음료수 같은 거 좀 뇌물 주려고 수고한다고 좀 잘 보이려고. 그런데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북한에서는 기차를 타면 열차원 그리고 또 여객 전무 그다음에 또 검차 방송원 진짜 화물원 거기다가 보안원, 열차 보안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모든 걸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승무원 열차 승무원 쪽으로 탔다 아니면 또 열차 보안원 쪽으로 탔다면 한쪽은 차표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중명선은 못 해결해 주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기는 승무원 보기도 힘든데다 내가 어찌다 봤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음료수라도 한 잔 좀 주고 싶었던 건데, 아니, 혹시나, 그래도, 혹시 짐 뭐 갖고 타요? 뭐, 좀 약간, 좀 창피하잖아요. 북한은 그게. 뭔가 코에 걸면 또 코걸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뭐 갖고 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 놀래갖고, 본인이 스스로가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이기 오니까 열차원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 쭉 도는 것 같은데, 보는 채 많은 채 하고 맞아요. 열차원을 여기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차에 한 명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한 몇 차에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검사하는데 몇 번 검사해요? 그 짧은 기간, 뭐 200km도 안 되는 그 구간을 검사를 보안원이 한 번 훑고, 열차니 한 번 훑고, 또다시 경무들이 한 번 훑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첩첩첩첩 이렇게 훑다 나니까
검사를 너무 많이 받아요. 자, 그 열차원은 어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차표 검사를 차표 하죠. 검사. 그리고 보안원은? 보안원은 여행 증명서 검사. 아, 여행 증명서. 네. 그리고 그 수상간 짐이 있는. 네, 짐 검사도 다 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짐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몸 검사도 다 해요. 몸 수색. 오, 맞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몸 수색을 북한에서. 다 하는데 그 찍찍이라고 있어요. 북한에 열차 승무원들한테 찍찍이가 나왔거든요. 전기 충전기라고 충격기? 고문하는 것 같은 거 그거 있거든요. 막 이렇게 대봐요. 어떡해. 그러면 이렇게 몸에다가 희금속을 차갖고 누가 든 사람들 잡느라고. 그 희금속을 밀수할까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갖고 가서 파는 그렇죠. 거 할까봐 중간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몸수색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안전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승무보안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탄 경무나 보위소대 같은 사람들도 검열원들도 다 검사를 해요. 경무들은 저거 군인들만 하죠. 하잖아요. 근데 보위사령부 출신 보위소대는 군인들도 하고 보안원도 결국은 이렇게 검사를 여러 번 거치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기차를 타면 주눅이 들어있어요. 뭐 내가 뭘 안 했는데 네. 뭐 한 가지라도 모자란다거나 예를 들면 증명서가 없다거나 차표가 없다거나 짐을 잘못 실었다거나 아니면 요건 장사짐이라거나 내 몸에 이상한 게 뭐 있다거나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눅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내 스스로가 주눅이 든 거예요. 아니 뭐 어찌지도 않는데 네. 아이고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기차를 탔는데 마음이 급하고 이제 뭐 기차 놓칠까봐 한 30분 전에 나온 거예요. 여기는 10분 전에만 그 기차 다니는데 딱 서면 되더라고요. 근데 글쎄 30분 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뭐 기차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얼른 탔죠. 막 타고 가는데 기차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는 뭐 몇 호차 몇 번 이렇게 있잖아요. 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거 제 자리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여기인데 맞는데요. 그래서 보여줬다. 그 사람도 처음에 당황해서 내 자리인데 한번 표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더니 이거는 지금 KTX잖아요. 이건 새마을호 오잖아요. 누군가 온가 새마을호를 탄 거예요. 먼저 들어온 차를 그냥 서울 가는 거니까 그냥 냅다 탄 거예요. 그 기차 하나인 줄 알고 뭐 차를 잘못 탔잖아요. 한참 있다가 그 열차 남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 서울까지 갔는데 기차 잘못 탄 것 같아요. 근데 막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 기차 잘못 타서 이 도중에 나를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잡아가서 뭐 단속 조서 같은 거 쓰면 어쩌려나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그때부터 심장이 막 쿵쾅쿵쾅. 나 잘못했어. 잘못 탔어. 어떻게 나 이제 저 단속실 끌려가가지고 이제 조서 써야 되겠구나. 비판서 같은 거거든요. 그거 맞아. 이제 불려가겠구나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이렇게 쓱 꺼내요. 꺼내서 하면서 팍 누르더니 이거 그냥 타고 갈 거면 표를 다시 끊으면 된대요. 아니면 다음 역에서 내리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더 다시 내서 표를 끊고 빈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그 자리에서 끊어주고. 내가 뭐 아등바등 보안원 동지, 열차원 동지 이거 좀 해주시라요. 막 담배, 고양이 담배 내놓고 막 뇌물 내야 되니까. 뇌물 안 주고 그 뇌물 줘도 굉장히 생생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뇌물도 조금 주면 안 되지. 근데 여기는 정말 당당하게 기차표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편안하게 왔는데 와,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정말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북한 같으면 차표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막 내려놓잖아요. 중간에 열차 쭉 가는데 가서. 막 떨어뜨려놔요. 그러진 않아. 무슨 그렇게 나쁜 짓 안 해요. 막 달리지 않고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막 매달리잖아요. 기차표가 없는데 나 봤다니까 언니. 차표 없는데 막 매달려서 그럼 열차원이 막 떨어뜨려 막 못하게. 아니, 뭐 뭔가 처벌이 없어요. 거기 그 역도보안소에서 처벌을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잡아서 집결소 같은 데 가서 일주일씩 열흘씩 또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또 보안원들 같은 경우는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내려놓거든요. 차표 증명서 없는 사람들 내려놓고
짐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북한에서는. 장사짐이면 돈이잖아요. 그 사람의 재산인데 네. 정말 대한민국은 그 개인의 재산을 엄청 보호해주고 잃어버리면 다 찾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짐을 완전히 해소하잖아요. 이거는 단속 물건이니까 네. 해소해도 된다고 해서 꼼짝 아무 찍소리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그냥 뺏기는데 마득하면 어떤 물건까지도 뺏기냐면 이기를 말하면 오징어죠. 마른 오징어. 오징어 장사를 하는 사람이 탔는데 실질적으로 보안원이나 그 열차원들 하나도 뇌물 주고 그냥 타다 나니까 여기에 대한 걸 누구도 책임을 안 져주다니까 뺏기고 막 이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뇌물 다 주고 타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도 좋고 또 돈 띄우는 게 조그맣게 주고 하나 이만큼 하는 게 낫지 소를 희생해서 대를 찾는 게 낫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가끔 한두 명씩 그렇게 무작정 들어왔다가 모든 짐을 회수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달러를 개인이 사실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돼 예전에 있고 그랬죠. 이색적으로 이제 보고 하는데 열차에서 단속한 물건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물건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걸 발견했을 때 보안원들과 열차원들은 어떤 기분이 들죠? 실질은 그런 물건을 발견한다면 네. 안 되는 거고 아예 그 자리에서 다 해소하고 그 사람은 조소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람까지 잡아서 넘겨야 돼요. 항공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지연이 많이 돼요. 지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쫙 나갔는데 다 사람이잖아. 졸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 저녁 시간에 딱 졸고 있는데 보위 사령부의 부사과장이라는 사람이 네. 탔는데 앞에 어떤 분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그걸 연변 노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 노래였던 거야. 그 였는데 연변 노래들은 다 한국 노래. 예, 연변 노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서로가 열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기를 했고 서로. 아코디언 뭐 별게 다 있어 또 그 속에 딴따라쟁이들 되게 아니 많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밤에 자진 않고 그걸 왜 부르고 있었는지를 모르겠는데 부르고 있는 걸 본 거야. 완전히 이 사람들은 증명서 차표 다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갖다가 중간에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짐까지 해서. 아예. 그 사람들은 자리표까지 다 있는 사람들인데도. 근데 너희 이런 나쁜 노래를 부르고 있는다고 저한테는 저희가 우아했거든. 연변 노래 다른 나라 노래니까 부르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했는데 한국 오고 나니까 거기 한국 노래 무슨 노래예요? 그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봐라. 그다음에 사랑의 미로. 이거는 기차칸에서 부르는 계속 가장 부르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예요. 북한 기차 열차가 엄청 연착되잖아요. 네. 저는 평양에서 무산까지 이게 2박 3일 막 가면 진짜 침대칸에 저는 타지만 침대칸이 아니고 그냥 객석 같은 데는 객차칸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달래는 막 거지. 담배 피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 안에서 춤추고 해요. 그러면 꼭 이런 노래 나와. 그럼 사랑의 미로도 나오고. 막 이러고 우리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막 들으면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들리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미로도 부르고 그다음에 무슨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이러면서 사람들 노래 그래, 부르고 그것도 하고 그리고 새벽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그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운이 안 좋은 거지. 그 수사과장이 이게 한국 노래라는 거 알았던 거야. 내가 보건대는. 우리 나는 많이 들었는데 기차 타고 다니면서 나도 깜짝 놀란 게 내 칸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게 자고 있었으니까 뭐 본의 아니게 죄를 진 거야. 그래서 어머 너무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막 노래 웅물웅물 해도 그냥 그 잠에 취해 갖고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참 놀랬던. 근데 그와 반대로 한국은 어때요? 해가 아니라 전화해도 안 돼. 완전 북한 기차하고 이기 기차는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 설국 열차 느낌이 나요. 그죠? 북한 기차는 사람 위에 사람이 많이 탄 데다 대고 사람들이 그 복잡한 속에서 짐을 잃어먹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쵸. 세상에 어느 날에는 목적지를 딱 도착했는데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막 난리나 막 울고 불고 왜 오냐고 배낭꿈만 남은 거야. 이렇게 배낭을 맨날 근데 배낭꿈만 어떻게 남을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엄청 무거웠대. 그런데도 그 컵만 쟀는데도 내리는데 잡아당기고 뿐이고 이게 잡아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거 배낭을 메웠는데 이거는 뭐 눈치 못 채게 하려고 한쪽에서 그냥 땡기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는 혼자서는 절대 이거 못 해는 거고 와. 둘이나 세 명이 있어서 이걸 하는데
좀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는데 좀 너무 안 되는 게 그 속상하다. 장사 물건을 이렇게 있는데 중국 물건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속옷들도 있고. 그러니까 공업품은 한 배낭이라도 거기 돈 액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메고 그 큰 배낭을 맸는데 엄청 무겁대로 내릴 때까지도 그래갖고 내렸는데 배낭꾼만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큰 짐을 그 속에서 어떻게 갖고 갔을까 하는 게 난 되게 이해가 안 되고. 진짜 기가 막히네요. 대한민국의 기차를 타보면 북한은 막 기차가 너무 지루하니까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막 별걸 다 해. 시도 막 읊고 별난 사람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화만 해도 밖에 나가서 해야 돼. 복도에 나가서 해야 되더라고요. 와, 너무 고요해요. 전화가 오는 사람이 민망해요. 진동 나도. 너무 조용해서. 이 짐 잃어버리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그냥 내 가방 넣고 화장실만 갔다 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짐이. 그런 것도 참 처음에는 문화적인 충격. 그렇죠. 이었는데. 우리는 짐을 꽁꽁 묶어 놓고 그 위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막 이 지키는 게 사람들 그렇게 지켰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네. 자고. 근데 여기는 짐을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진짜 이게 공항이나 뭐 기차나 마찬가지나 내 짐이 뭐 거기다 놓고 아무거나 다 돌다가 또 들어와도 되고 면세점 같은 데도 다 돌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북한에서 열차 승무원을 직접 그 험악한 곳에서 해봤던 언니의 증언은 대한민국에 오니까 짐 잃어버릴 일이 없어서 좋고 또 북한의 기차보다 대한민국 기차는 정말 조용해서 좋다. 뭐 진짜 잠을 자도 되는 네. 그런 기차잖아요. 피로를 풀잖아요 거기서. 푼다고 합니다. 언니는 수치를 풀 것 같아요. 또 맨날 술 아니 그러잖아도 저번에 방송 보고 맨날 술만 마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맨날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언니가 술 끊었잖아요. 또 끊지는 않았는데 또 시작했어. 조금씩. 저번에 끊었다고 했거든요. 조금 잠번에 확 끊으면 잘못되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 혜리 언니와 함께 대한민국의 기차와 북한의 기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았죠?